언니들, 가슴 성형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 가슴방이 제일 중요해요. 아, 뭐래? 가슴방 중요한데 이거 모르나? 성형 더보기. 신체 조건이 똑같다고 결과가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 그 해석에 바탕을 둔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보형물을 어디에 어떻게 넣을지, 보형물 넣는 공간, 가슴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거기 어떤 디자인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형물이 들어가는 공간을 우리는 가슴방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가슴방의 위치를 가슴이 좀 아래에 달렸다, 그럼 살짝 높게 위치하고요. 높게 달렸다 그러면 약간 아래로 낮춰야 전반적인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가슴의 위치가 적절하겠죠. 또 그 위치 말고 깊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유선 조직과 그 밑에 있는 근육 사이에 넣을지, 또는 근육보다도 더 아래 넣을지, 또 일부는 근육으로 덮고 일부는 근육으로 덮지 않게 할지, 근육을 쌓는 망 밑에 넣을지, 그래서 깊이를 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깊이도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받고자 하는 분의 현재 신체 상태, 수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원하는지, 어떤 모션이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드는 가슴방 공간의 바닥을 뭘로 할지, 위에 천장을 뭘로 할지,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보형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가 굉장히 달라요. 유동적인, 탄력이 있는 그런 재질로 다 쌓여 있다면 보형물은 조금 더 잘 움직일 거고요. 딱딱하고 움직임이 적은 걸 한다 그러면 움직임이 좀 더 제한되겠죠. 우리가 가슴확대 수술을 한다는 거는 보형물이 들어갈 가슴방을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고 나면 보형물 넣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지가 수술의 핵심이죠. 가슴방이 너무 크면 보형물은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유동성은 좋지만 보형물의 위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보형물이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옆으로 흐른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가슴방이 너무 작다 그러면 보형물이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졌을 때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저항이 많고 촉감도 안 좋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수술의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슨 교과서가 있거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게 다 공유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획일적으로 딱 하나 결정된 답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창의적이고 어떤 미적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결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의 축적, 내시경을 비롯해서 절삭기구, 여러 가지 장비들이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수술의 결과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믿을만하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가슴방에만 문제가 있다면 가슴방을 교정하면 수술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면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슴이 좀 더 크고 싶다거나 작고 싶다거나 보형물의 촉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이제 욕구가 같이 있다면 그냥 같이 보형물 교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